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0회 14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개업공개사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 개업공개사가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외에 행정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지문 맞고요. 2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 과태료는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도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2번도.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형벌이 뭐냐 하면 징역벌금이 행정형벌이잖아요. 징역벌금 받을 수 있죠.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래정보사업자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징역벌금 받을 수 있고요. 징역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8번에 2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38번에 1번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5번 지문, 개설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X네요. 예, 결격 사유, 이게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 안 받습니다. 예를 들면 5번 지문,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면 법인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그런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3년 안 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겠죠.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임원,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을 확보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지나야 되는데 3년 지나지 않아도 되는 것, 즉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게 사망, 해산. 사망, 해산은 죽어버리면 영원히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겠죠. 3년 지났다고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결격사유면 예를 들면 파산 선고를 받아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권 결정만 받으면 바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해설해 보시면 사망, 해산, 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것은 우리 2차 과목은 대체로 이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국토부 장관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연수교육,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공제사업의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따라서 니은은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공제사업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자격증 교부, 재교부 전부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 부과, 자격 취소와 관련된 청문, 자격 정지와 관련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모두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업무. 등록 업무는 등록관청이 하죠. 시장군수구청장,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건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협의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주된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협회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신고는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리고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검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옷의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교부, 자격증 관련된 것은 모두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것 3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 등록관청의 고유 업무, 국토부 장관의 고유 업무. 국토부 장관 고유 업무 중에서 지금 국토부 장관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설된 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국토부 장관이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되죠.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이고요.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들이 거래계약이 되겠습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계약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은 지급해야 됩니다.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의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네요. 공개해야 되죠. 우리 프린터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다만 그 권리관계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죠.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도 틀렸고요. 3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외에 모든 서류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오직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에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지문도 틀렸고요. 4번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 기재란에는 권리이전용하고 권리취득용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권리이전용하고 권리취득용으로 나누어진다. 권리이전용인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하고 계약 체결할 때, 중개계약 체결할 때 기재하면 되겠고요. 권리취득용은 매수인이나 임차인하고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의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중개계약 관련해서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속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속한다. 즉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는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죠. 5번은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전부 업무정지다. 단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